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테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부활절로 공원을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적극 지원하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발 사업 중 10년 동안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후 또다시 이란 정부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에서 현지 시간 27일 기독교인들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도심 내 어린이 공원인 굴샨의 이크발 공원 앞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폭발은 공원 입구 그네 옆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다수가 아이들과 여성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테러 조직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가 또다시 자행된 것입니다. 특히 죄 없는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테러 대상으로 삼는 등 도를 넘어선 이슬람 극단주의에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의 강경 분파 자마툴 아흐랄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하며 부활절 행사를 하던 기독교인들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2012년 10월 여성 교육권을 주장하던 10대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머리에 총격을 가하고 2014년 12월 북서부 페샤워르의 학교를 공격해 학생들 150여 명을 살해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테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인구 약 1억 9,700만 명 가운데 97%가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 신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도 1.6%에 불과합니다. IS가 터키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계획한 테러가 임박했다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정보당국이 터키 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체포한 IS 조직원 6명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몇 시간 또는 수일 내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의 유력한 대상은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도심인 베이올루에 있는 유대교 회당으로 이곳에는 유대교 부속 공동체 시설과 학교가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터키 경찰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긴급 경보를 내리고 특별 보안 조처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찰관들이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밝혔습니다. 다만 스카이뉴스는 어느 국가의 정보당국 보고서를 입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터키 내 자국민에게 경계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가능한 한 속히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적극 지원하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현지 시간 27일 리바이어던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10년 동안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다음 정부 사업의 변경을 원천 봉쇄한다며 해당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는 이 조항 때문에 리바이어던 가스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정에까지 출석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가스 개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블과 이스라엘 업체 델렉은 지난해 12월 리바이어던 가스전 개발 사업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스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근 발견된 곳 중에 최대 규모인 5,400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 내 정착촌과 관련된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열린 회의에서 파키스탄이 이스라엘 정착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32개국 찬성과 15개국 기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등 정착촌에 관련된 모든 이스라엘 및 국제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들 기업의 정착촌 내 생산 활동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1년에 한 차례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면서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고개단이 되고 있다며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를 공격하면서 이란, 시리아, 북한의 총체적 인권 위반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뒤에 나온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 26일 친이란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핵무기와 관련 없는 만큼 제한 없이 추진하겠다며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란 군수기업 SHIG의 자회사 2곳과 혁명수비대 가디르 미사일 지휘 통제부서 등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한 항공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이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9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훈련을 실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측은 핵합의안 이행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도 IAEA의 사찰을 허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에 있어서도 나홀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거나 감소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산유량 동결 논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오히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올해 내로 생산량을 하루 100배럴 이상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자,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예루살렘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일요일 오전 수백 명의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 앞에 집결하여 거리에 나와 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정부가 알리야한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안 공동체는 13만 5천 명의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은 1984년부터 약 7년 동안 모든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과 함께 대부분의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1월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9,100여 명의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의 이민 허가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7일에 예산 제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서는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발표했고 몇 개월 후에 있을 재정심의회의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demand is just forward to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who he decided on the 15th November 2015 to bring and reunite the families here and from Ethiopia. The people, the demonstrators here were waiting to meet their children, their mothers and their brothers and sisters from Ethiopia to meet here in Jerusalem. And now we are very angry and we are very sorry to hear that, and we are just demonstrating to demand from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to realize the decision and bring and reunite the family members. 한편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의 이민 추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해 이번 에티오피아 이민 허가가 늦춰지는 것이 단순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과 주최 측에서는 2,000명의 군중들이 모일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행진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집무소를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위자들은 에티오피아에 남겨둔 가족과 친척의 사진들을 들고 고통을 멈춰라, 차별을 멈춰라, 인종차별을 멈춰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리 높여 행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 이산가족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할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합법적인 법이 적용되어 수년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함께 만나고 정착하는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레드TV 예루살렘 스테이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